그동안 올려드린 상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상병 시절 16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10일 출정 준비 군장 검사와 신고 1. 군인은 모든 것을 신고로 시작하고 신고로 끝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다른 소대 내무반에 들어갈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결, 이병 아무개, 제화기 소대 내무반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볼일을 다 보고 나갈 때에도 단결, 이병 아무개, 용무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훈련이나 작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훈련과 작전을 시작하면서 최종 점검하는 것이 군장검사와 신고입니다. 즉 부대 최고지휘관에게 출정을 위해 신고를 하고 출정을 앞두고 그동안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군장검사인 것입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워낙 큰 훈련이다 보니 신고와 군장검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즉 상급부대 지휘관의 신고나 군장검사를 앞두고 예비로 취하는 중대장 대대장의 신고와 군장검사가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와 군장검사를 위한 예비신고와 예비검사를 수차례 해야만 했습니다. 팀 훈련 출전이 가까워지면서 연일 신고와 군장검사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군장 내용물을 100% 채우라는 것과 복장과 장비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받은 교령과 훈련 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최고위 지휘관에게 하는 출정 신고는 사단장께 대한 출정 신고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신고는 제3군단 군단장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그러나 군단장이 일일이 각 부대를 다 찾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사단장에게 위임하여 군단장과 사단장에 대한 신고를 겸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1982년 3월 11일 목요일. 출정이 아직도 열흘 넘게 남았는데 이날 군단장을 대행한 사단장에 대한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중대가 격오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로서는 정말 정신없이 분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중대는 파견 나가기 이틀 전에 중대장이 김철곤 대위에서 김성대 대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임 중대장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기도 전에 곧바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중대장이 전체 중대원들을 한 번도 제대로 통솔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중대원들도 그동안 파견지로 찾아온 중대장을 몇 번 보긴 했지만 중대장의 지휘로 훈련 한 번 못 받아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에서 막 돌아와 파견 후 정비도 못한 상태에서 사단장 신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파견을 나가 있어서 그동안 신고 예행 연습을 빼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장 신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등 3번의 예비 신고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정 신고를 위해 완전군장을 꾸리고 편제 장비를 모두 지참하고 연대 통합 신고를 위해 이대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32연대 통합행사는 꼭 이대대 연병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아마 그곳 연병장이 넓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제32연대 각 대대 위치는 제1대대가 중앙에 위치하고 제2대대가 그 동편에 우리 제3대대가 서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3대대는 모든 장비를 들고 1대대를 거쳐 2대대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대에서 1대대로 넘어가려면 작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등 행군거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10시 행사를 위해 8시 30분까지 이대대 연병장에 연대 모든 병력과 장비들이 모두 집합했습니다. 연대 모든 병력이
완전군장의 개인화기를 지참하고 각 중대기를 들고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서 온 군악대가 맨 끝에 위치했습니다. 연대 지원중대의 4.2인치 박격포와 106mm 무반동총을 비롯하여 각 대대의 중화기 중대 81mm 박격포와 90mm 무반동총, 그리고 각 중대의 화기소대에 60mm 박격포와 M60 기관총, 화기분대에 M60 기관총까지 모든 공용화기들이 거치된 채로 색색의 수기를 꽂고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장 신고에 앞서 9시부터 부사단장이 단상에 올라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예행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예행연습은 임석상반에 대한 받들어총 경례와 사단장의 부대 사열 등을 실제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특히 사단장께 받들어총 경례 시 단결 구호를 크게 외치는 것을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다 보니 정작 본행사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같은 신고식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자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씩이나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도 군대라는 곳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오전 10시 사단장이 도착하여 단상에 오르고 연대장의 지휘하에 팀 스피리트 82 출정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장께 대하여 받들어 총! 사단장께 대한 경례로 시작된 신고는 사단장의 부대 사열과 출정 결의문 낭독, 사단장 훈시 등으로 40여 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요즘은 연대 행사에서도 부대장 사열 시 차량을 이용하지만 그 당시는 사단장이 걸어서 부대 앞을 지나면서 예를 받았습니다. 사단장이 연대장의 안내를 받아 참모들과 부대 우측에서부터 걸어서 사열을 하면 각 대대장과 중대장의 지휘로 우로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2사단장 김국경 소장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성격이 화끈하고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신고식이나 사단장 참석 행사에서도 말을 길게 하지 않았고 쌈박하게 끝내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팀 스피리트라는 중요한 훈련이고 군단장을 대신해서 행하는 신고식이라 그런지 평소와는 달리 40여 분간 신고식을 그런대로 구색을 갖춰 실시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7. 팀 스피리트 82 훈련 12. 훈련 준비 군장 검사와 신고 2. 1982년 3월 11일에 실시된 제3군단장의 위임을 받은 사단장에 대한 출정 신고를 마치고 뒤이어 군장 검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장 검사는 실제적으로 부대를 지휘하여 작전에 임할 지휘관이 예하부대의 출동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훈련이 중대 단위 또는 대대 단위 훈련이 많다 보니 보통의 경우 군장 검사는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행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팀 스피리트 훈련은 사단 전체가 출정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사단장의 위임을 받아 연대장이 실시했습니다. 사단장이 일일이 사단 예하부대를 다 다니면서 군장 검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연대장의 군장 검사도 그 준비는 예하부대의 예행 검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사단장에 대한 출정 신고 예행 연습은 격오지 파견으로 그냥 넘어갔지만 군장 검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단장 신고를 마치고 돌아온 그 순간부터 군장 검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군장 검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군장 내용물이었습니다. 군장 내용물을 규정대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출전할 때 가지고 나갈 군장 내용물은 기본적으로 전투복 한 벌과 속옷, 양말 등 갈아입을 피복류와 세면도구 등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야 했습니다. 훈련 나갈 때마다 군장 내용물은 늘 숙제였습니다. 당시 군장은 군장 내부에 합판이나 송판으로 사각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내용물을 넣고 그 외부에 모포와 판초에 텐트, 야전삽 반합, 여분의 군화 등을 부착하여 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도 사각이고 전체적인 모양도 사각이어서
사각군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내용물을 넣을 내부 공간은 가로 세로가 약 30cm, 폭이 10cm 정도여서 그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규정대로 전투복과 속옷, 양말, 수건 등과 세면도구를 챙겨 넣으면 다른 것을 넣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전훈련만 나가면 식사량이 줄고 반찬이 부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빵 같은 간식류와 통조림, 고추장 등 부식류 등을 사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장에서 피복류 등을 빼내고 이런 간식과 부식류 등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훈련장에 가서 갈아입을 옷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디서나 고참들을 챙겨야 하는 졸병들은 거의 개인 사물은 챙기지 못했고, 그러기에 훈련 내내 속옷 한 번 갈아입지 못하고 지내다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부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군장 검사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군장 내용물을 규정대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군장 검사를 받아도 곧바로 출정하지 않는 이상 내무반에 돌아오면 군장 내용물을 바꿔치기해서 훈련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팀 스피리트 훈련은 2주간 실시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피복류를 안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또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챙기다 보면 군장 무게가 자꾸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편제 장비를 갖추고 훈련에서 사용할 공포탄과 장구류 등을 나눠 들면 그야말로 돌덩이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훈련을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군장 검사에서도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군장 내용물을 100% 채우라는 것과 아울러 장비와 장구류의 정비 상태와 화기류 상태 점검이었습니다. 그동안 지겹도록 실시했던 보급품 검사와 정비를 통해 강조해온 것이 바로 이 군장 검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장 검사를 위한 예비 검사는 사단장 신고가 끝난 다음 날인 3월 12일에 소대장에 의한 군장 내용물 검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무반 침상에서 각자 군장에 넣을 내용물을 앞에 놓고 품목 검사와 정비 상태를 점검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같은 검사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3월 15일 월요일에 대대장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09시부터 각 중대별로 집합하여 중대장 예비 검사를 받고 다시 전 대대병력이 집합하여 10시부터 대대장 군장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대대장 군장 검사는 다른 때와 달리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병사들 사이를 지나다가 병기 상태를 살피는 정도로 끝냈는데 이번에는 대대 참모들까지 나서서 군장을 해체하여 내용물을 확인하고 교령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참병들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 연대장 군장 검사는 팀 훈련 출발 전날인 3월 22일 월요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사실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이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주공부대들은 3월 22일부터 출진하고 있었고 예비대인 우리 대대는 가장 늦게 출발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군장 검사는 연대 병력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연대장이 각 대대를 돌면서 군장 검사를 취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이대대로 넘어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연대장 군장 검사는 신고와 훈시 정도로 간단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군장 검사가 끝난 것입니다. 팀 훈련을 앞두고 신고와 군장 검사 외에 또 하나 결의를 다지는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팀 스피리트 훈련 선서식입니다. 3월 20일 토요일 오전에 대대 병력이 모여 대대장에게 훈련 선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앞서 소개한 훈련 수칙 준수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날 훈련 선서에 이어 대대장 정신교육이 이어졌고 대대 체육대회로 중대 대항 축구대회도 있었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일종의 격려와 결의대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날인 3월 21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팀 훈련 출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출정 장병을 위한 기도와 공격 기도문, 방어 기도문 등을 프린트해서 나눠준 것 같은데 아쉽게도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팀 스피리트 82 훈련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출진의 순간만 남은 것입니다. 1982년 3월 22일 월요일, 연대장 군장 검사를 마치자 대대 연병장에 군용 트럭이 들어와 줄을 맞춰 정차했습니다. 우리는 군장을 지정된 차량에 결속하고 차량 탑승 예행 연습을 한 뒤 남은 보급품들을 더블백에 넣어 중대 이사정 창고로 들이는 물자 분류까지 한 다음 17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8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13. 팀 훈련 장도에 오르다. 첫 번째. 1982년 3월 23일 0시 40분. 마침내 팀 스피리트 82 훈련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기상! 불침번에 외치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들은 즉시 침구를 정리하여 소대 창고로 들이고 소대 네모반을 정리한 다음 소대문을 잠그고 연병장에 집합하였습니다. 다른 훈련 때와 달리 모든 물자 분류와 준비를 어제 다 했기 때문에 번잡하지 않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대 연병장에 집합하여 인원 파악을 하고 대대장에 간단한 훈시를 들은 다음 어제 각자 자기 군장을 탑재한 차량에 승차했습니다. 3월 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한밤중의 날씨는 오한이 날 만큼 추웠습니다. 덥게도 치지 않은 군용 트럭의 나무 의자에 앉으니 엉덩이를 통해 전해진 냉기가 등골을 따라 머리끝까지 짜릿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추운 날 트럭에 호로를 치지 않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01시 40분. 마침내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맨 앞에 길 안내를 담당한 선도차가 위치하고 그 뒤를 이어 대대장이 탄 301호 지프차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각 중대별로 병력과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줄줄이 뒤따라 출발했습니다. 우리 대대는 3개 보병중대와 중화기 중대 그리고 본부 중대의 병력이 탑승한 차량과 물자를 실은 치중차 등 30여 대의 군용 트럭이 동원되었습니다. 차량은 서서히 움직였고 예비대인 우리 11중대가 출발할 때는 새벽 2시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와서 그동안 많은 야전 훈련을 뛰었지만 차량을 타고 훈련 출발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난번 국군이날 행사를 위해 성남 항공대로 이동할 때 차량을 이용했지만 그때는 야전 훈련이 아니라 파견에 의한 일종의 부대 이동이었고 훈련을 위한 차량 탑승 출동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노도부대 보병들은 오로지 걷고 또 걸어야 했고 내 발바닥만을 의지해서 사냐를 누볐는데 이번 팀 스피리트 훈련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호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작전 섹타가 경기도 일원이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3보 이상은 구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연대 후문을 떠난 우리는 구암리를 지나 남면 소재지 용아리에서 우회전하여 양구터널 쪽으로 올랐습니다. 비록 어두운 밤이었지만 항상 걸어서 다녔던 길이기에 눈을 감고도 여기가 어딘지 환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양구터널을 지나고 양구대교를 지나고 신남이 금세 다가왔습니다. 차량은 비포장도로를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 항상 걸어서 다녔던 우리로서는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빠르게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해 육본교육사열 행군 6시간 동안 걸어왔던 신남이 어느새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군용 트럭에 호로를 치지 않아서 찬바람이 간단없이 우리를 휘돌며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뼈속까지 시리도록 추웠습니다. 도대체 차량에 호로를 왜 치지 않고 가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우리들은 될 수 있는 한 옆 사람과 최대한 밀착하고 대부분은 잠을 잤습니다. 방상 깃을 최대한 올리고 철모를 깊숙이 쓴 뒤 턱끈을 단단히 조여서 철모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밀려드는 추위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차량의 작은 요동에도 언뜻 눈을 뜨고 몸을 한 번씩 움직여보곤 했습니다. 자칫 체온이 떨어져 기진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팀 스피리트 훈련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던가. 수십 번의 보급품 검사와 군장 내용물 검사, 훈련에 대한 군단장 강조사항, 교령 교육, 훈련 수칙, 수차례의 정신 교육, 그리고 소대장 검열, 중대장 검열, 대대장 군장 검사, 연대장 신고, 부사단장 검열, 사단장 신고, 군단장 출정 신고까지. 그리고 수없이 실시한 중단거리 행군과 주야간 전술 훈련, 기동과 사격 훈련, 거기에 훈련 선서식과 훈련 출정 예배까지. 참으로 수많은 관문과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훈련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천일 양병은 일일 용병을 위함이라고 했죠. 그동안의 그 힘들고 지난했던 준비가 바로 오늘 이 훈련을 위한 양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 사이 우리를 태운 차량은 신남을 지나 홍천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상병 시절 19번째 이야기. 팀 스피리트 82 훈련 14. 팀 훈련 장도에 오르다 두 번째. 1982년 3월 23일 공두시경에 자대를 출발한 우리는 양구를 떠나 소양호반길을 달려 신남을 지나 홍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밤에 11사단 대항군 훈련을 마치고 밤을 새우며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이제 차를 타고 지난다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철정 검문소를 지날 즈음 날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면서 전우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고 차 안의 분위기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천을 지날 때는 아침 해가 떠올라 대명천지가 되었고 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홍천을 조금 지난 대로변에서 우리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때라 수십 대의 군용차를 도로 한쪽에 세우고 수백 명 병력이 내려서 오가도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전투식량 건빵이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에 얼어붙은 우리에게 따끈한 국물이 있는 아침밥을 주면 좋으련만 그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전투식량으로 나오는 건빵은 간식용에 비해 양은 많은데 맛이 덜했습니다. 다만 그 속에 미숫가루가 조금 들어있어서 물에 타서 마시면 그냥 냉수를 먹는 것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차에서 내려 소변도 보고 체조를 하며 밤새 굳어진 팔다리와 온몸을 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뒤 다시 출발하여 고개를 하나 넘어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기도 땅입니다. 우리는 양평읍에 이르기 전 좌회전하여 비포장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도 땅으로 접어들자 같은 시골이었지만 강원도와는 땅 냄새부터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산새는 강원도보다 부드럽고 공기는 따뜻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감촉은 순수함보다는 좀 더 세속화되고 오염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탄 차량 행렬은 천천히 비포장 시골길을 달려 지평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낮은 야산과 들판만 보이는 지형이었습니다. 강원도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여주군 대시면을 지나 한참을 더 달려 남한강 여주대교를 건너 여주읍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주읍을 지나치고도 한참을 더 달렸습니다. 1982년 3월 23일 화요일 팀 스피리트 82 훈련을 위해 공두시에 자대를 출발한 우리는 중간에 아침 식사를 위해 1시간 정도 휴식한 것을 제외하고 9시간 정도를 달려 여주읍을 지나 여주군 금사면 한들판에 도착했습니다. 여주읍을 지나서부터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군용 트럭들이 길을 거의 메우고 있어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차량은 논바닥에 정차하고
우리를 하차시켰습니다. 낮 12시. 우리는 어느 이름 모를 들녘에 도착하여 하차했습니다. 아직 농산일이 시작되지 않은 너른 논이 있는 평야지대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군장과 장비와 화기를 챙겨들고 차에서 내려 집합한 뒤 인원 파악을 마치고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큰 냇물을 끼고 마차가 다닐 만한 마을길을 따라 그렇게 한참을 갔습니다. 들녘은 봄빛이 완연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느끼지 못했던 온화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개울가의 버들강아지도 제법 물이 올라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어가 길을 가면서 본 마을 표지판은 이곳이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변에는 이미 많은 미군들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모에는 우리와 같은 청색 끈을 모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청군에 소속된 미군들인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도 사상 최대인 6만여 명이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공중에서는 500MD 헬기가 기총소사를 하고 지면에서는 미군들이 기관총과 개인화기를 들고 논밭을 누비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팀 스피리트 82 훈련은 이미 지난 2월 13일에 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동안 미군들의 화력 시범과 한미 연합 상륙 훈련과 화력 운용 등 갖가지 훈련을 진행했고 현재는 훈련 막바지에 보병을 투입한 최후의 지상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이 막바지에 지상전의 주력 부대로 투입되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동하면서 M60 기관총을 들고 가는 미군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내가 듣기에 미군들은 기관총을 소총처럼 앞에총 자세로 들고 공격 앞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군들도 우리처럼 어깨에 걸치거나 운반 손잡이를 들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덩치가 큰 미군들이라 아무래도 들고 가는 모습이 가벼워 보이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집결지로 이동하면서 보니까 신기한 것은 미군들이 공포탄 탄피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사격만 했다 하면 목숨을 걸고 탄피를 챙기는데 미군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관총과 소총의 공포탄 탄피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들은 행군에 가면서도 틈틈이 그 탄피들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도 기관총 한정당 400발, 분대당 800발의 공포탄이 지급되었으므로 아무리 잘 챙긴다고 해도 결국 숫자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비로 확보해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골 소록길을 따라 1시간 정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들어가다가 좌측으로 냇물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있는 곳에 공터에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의 간단한 훈시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동하느라 고생 많았다. 좌편으로 보이는 야산이 우리의 집결지이다. 지금부터 집결지로 이동하여 수경지를 편성하는데 여기서 며칠 동안 집결지 행동을 할 것이므로 수경지를 제대로 편성하라. 또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겠다. 첫째는 대민 접촉을 절대 금한다. 민가를 찾아가거나 가게집 출입을 절대 하지 마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곧바로 입창 조치한다. 둘째는 여기가 곧 전쟁터임을 명심하고 군기를 지키고 전시행동 요령에 따라 군인답게 행동하라. 자대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숙지하여 그대로 실천하라. 셋째는 언제 어떤 상황이 발발할지 모르므로 항상 긴장하고 비상이 발령되면 즉시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상.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